이휘걸 코치님. 네. 네. 죄인 이휘걸입니다 지금. 제가요. 네, 지금 팬들은 체력 전문가 지금 WKBL에서 거의 최초로 체력 트레이너가 아니라 체력 코치를 이렇게 신한은행이 임명을 했고 작년에 정상희 감독이 시즌 중에 어떤 이 체력과 이런 컨디셔닝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코치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근대적인 계단 뛰기나 시키고 있다 이 비시즌 훈련에 이러면서 선수들의 무릎을 아작내려고 작정을 했냐 이런 이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죄인으로서 예, 해명을 해보시죠. 사실은 뭐 물론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네. 뭐 기본적으로 사실 예전에 이제 한국 농구의 이제 훈련 자체가 산을 뛴다는 개념이 있으면 사실은 보통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르막을 뛴다는 그런 개념, 사실 이렇게 오르막을 뛴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근육 발달에는 사실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좋은 효과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야 그럼 내려올 때는 그러면 뭐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산을 내려오는 거는 무릎과 이런데 확실히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당연하죠. 사실은 뭐 농구 아닌 뭐 육상이나 복싱 선수들은 사실 흔히 하는 훈련이거든요. 사실 네네. 산악 훈련이. 네네. 근데 이제 농구, 축구 뭐 사실 이런 쪽의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게 관절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사실 고질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려막길 때는 체중이 실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고질적인 부상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사실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팀들이 태백이나 이제 여러 군데 사실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오르막 러닝을 하지 사실은 정상에서는 사실 이제 팀버스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오르막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네네. 뭐 도로를 뛰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산악길에 흙바닥을 뛰는 것도 있는데 태백에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흙을 밟고 뛰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도로는 아무래도 이제 아스팔트가 딱딱하다 보니까 좀 더 충격이 흡수가 되지 않고 다시 관절로 있는데 다 무릎이나 발목에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흙을 이용하는 그냥 산악 훈련을 좀 많이 좀 제가 선호하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네. 트레이너 분들도 이제 뭐 똑같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리막을 뛰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걸 시키는 트레이너는 사실상 지금 그 WKBL 6개 구단 그 트레이너 중에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제 뭐 이제 오르막일 때 이제 흙을 뛰는 거나 아스팔트를 뛰는 거는 이제 본인의 자기의 훈련 주관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관리를 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네, 맞죠. 근데 그럼 계단 뛰기는 뭡니까? 사실 이게 계단 뛰기도 사실은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네네. 제가 지금 중국에 한 6년 동안 남녀 프로팀에 있었는데요. 네네. 중국 자체에서는 사실 선수촌이 그리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 뭐 진천 선수촌처럼. 네네. 그런데 중국 대부분의 선수촌에는 오히려 계단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요. 오히려 계단 한 60개 정도, 낮은 계단부터 높은 계단까지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훈련 코스가 있거든요. 그 대신 물론 계단을 오르고 내려올 때 빨리 뛰어내린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악 훈련에서 내리막을 뛰는 거와 같겠죠. 근데 대부분은 오르막은 스프린터형이거든요. 예. 우리가 빨리 올라가는 거지 사실은 뭐 그걸 자체를 뭐 기본적으로 뭐 꾸준하게 뭐 오래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런 계단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희 훈련할 때는 사실 요번에 뛴 계단 같은 경우에는 한 220개 정도 되거든요. 계단이. 네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저희는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오르막을 오를 때 근지구력 훈련과 그런 순발력 훈련 위주로 하지 내려올 때는 선수들이 천천히 뭐 기어 내려오든 천천히 회복을 내려오든 예. 그럼 전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팬들이 그 계단 훈련이 무릎에 무리가 가고 선수 이제 소위 무릎이 아작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는 계단을 빠르게 계속 뛰어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근지구력 위주로 오르막을 올라갈 때 그렇게 하고 내려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 완충과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사실은 뭐 그런 훈련을 일주일에 뭐 3, 4회 이상 진행한다? 뭐 5회 이상 진행한다? 그러면 물론 무리가 오겠죠. 아,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예. 저희는 일주일에 보통 이제 뭐 화, 금, 월, 네. 목 이렇게 하여튼 한 번 하고 나면 2, 3일 정도의 그런 반복되는 근육을 사실 쓰지는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자주 쓰는 근육이 또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상 차원에서도 네네. 일주일 내내 뛰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2번은 뭐 저희가 말하는 크로스 컨트리 런닝 2번은 계단 네, 그렇게 진행된 거지 뭐 팬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네. 일주일 내내 뛴 건 아닙니다. 아, 예. 뭐 오신 김에 네. 한번 또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은 감독님도 많이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신한은행이 최근 3년 동안 십자인대 부상이 5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그게 사실 뭐 트레이닝 파트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트레이닝 파트를 총괄하는 코치로서 좀 부담도 되고 또 상처도 되고 막 신경도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죠. 너무 무겁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신한은행에 오면서도 기존적으로 2명의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었어요. 네네. 유승희 선수와 김원우 선수가 있었는데 네. 정말 그 선수가 정말 잘 복귀해서 정말 좋은 경기력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작년에 시즌 처음 시작을 다친 뭐 김혜나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뭐 김현희 선수도 그렇고 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농구 중에 부상은 이게 예고 없는 부상이 많거든요. 네네. 네. 사실 그런 선수들의 관리 입장에서 뭐 햄스트링이 뭐 파열된다거나 훈련 중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종아리 뭐 근육이 파열된다거나 뭐 아킬레스 건염이 너무 지속적으로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트레이닝 파트나 의무 파트에서의 그런 어느 정도의 책임이 좀 많다고 생각은 해요. 네, 사실은. 그리고 꾸준히 그거는 네. 관찰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시합 중이나 이렇게 당하는 그런 부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냥 순간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저희도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우리 몸을 뭐 가눌 수 있는 그런 조정 능력이나 뭐 그런 훈련들을 요새 좀 많이 시켜요. 사실은 우리 신한은행 선수들이 워낙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모든 선수들이 되게 불안함을 가지고 항상 훈련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작년부터 그렇고 왜 매년 다치지? 올해는 내가 다칠까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 그런 거 없애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사실은 극복하려고 하는데 좀 우연찮게도 올해 또 김현희 선수가 또 막 그런 일이 일하고 나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 감독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괜히 네, 트레이닝 파트 잘 보신 것 같고 좀. 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저희 선수들한테도 모든 선수들한테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일단 그 선수들은 코트에서 항상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네. 지도자 역시 팀을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목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코치님도 이 트레이닝 파트에서 우리 팀 우리 선수들이 다른 팀 선수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어떤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실 텐데 좀 스스로 좀 갖고 있는 좀 어떤 본인의 그런 탤런트나 이런 걸로 우리 선수들 신한은행 선수들을 좀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 마지막으로 뭐 어쨌든 본인의 그 짧은 청문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좀 어떤 얘기를. 제 모든 뭐 지도자들의 철학이 있겠지만 네. 제가 이 팀에 오면서 제 철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과 선수들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역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뭐 컨디셔닝 코치 그런 파트에 있지만 사실은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농구 그리고 스타일 예를 들어서 뭐 빠른 농구 아니면 좀 힘 있는 농구 예를 들어서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멀티 플레이어 같은 그런 부분을 또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제 탤런트보다는 그 감독님의 그 성향에 맞는 그런
훈련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선수들이 힘든 훈련하면서도 이 운동을 또 왜 하는지, 예, 어떤 부분이 뭐 좋아지는지, 또 예를 들어서 뭐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남은 데가 없는 선수죠. 근데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또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반사적인 움직임, 리액션적인 움직임이 아직 좀 둔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런 부분이 없어도 뭐 잘하는 선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로 이름을 불리지만 그런 선수들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좀 하고 싶죠, 사실은. 선수들이 단순히 그냥 어쨌든 간에 특히나 체력 훈련은 네. 힘든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훈련을 그냥 맹목적으로 할애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는지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시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 저도 사실은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체력 훈련, 기능 훈련, 뭐 모든 것들이 농구를 잘하려고 하는 훈련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스쿼트 할 때도 그렇고, 야, 네가 이렇게 낮게 앉는 거는 수비할 때 네 낮은 자세를 하지 않느냐. 그럼 자꾸 그 각도에서 그런 힘들을 많이 쓰고 근육을 사용해 봐야지. 농구할 때 그런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점프 훈련하면 야, 이거 왜 하겠니? 리바운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정말 중요한 훈련이니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시간 보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한테 다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아니 그 저는 저를 이해시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팬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마치 뭐가 어떤 거냐면은 감독님이 한엄지 선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100만 뷰. 정상희 감독의 전 근대적이고 고리타분한 지도자 이런 구학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그리고 연습할 때 볼 때는 뜻밖의 그런 모습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런 모습 아니시고. 근데 왜 나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때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 사건- 예. 그게 근데 그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어쩌다 연중 한 번씩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좀 한번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연습 경기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는 솔직히 정상희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경기장에서보다 훨씬 더 수위가 더 높아진다. 정상희 감독 역시 더 높고 코트에 난입을 해가지고 화를 낸 적도 여러 차례 연습 경기 중에 그런 적도 있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오히려 먼저 장난을 또 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신선해 보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연습 때와 연습 끝나고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은 사실 좀 앙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앙금이 있을 수가 없을 수 있는데 나는 그래요. 여기 이제 코트장에 나와서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야단지 치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24시간 중에 이 프로 선수가 자기의 직업인데 뭐 오전에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뭐 간단히 뭐 하고 오후에 뭐 한 뭐 2시간 3시간 하면 거기 24시간 중에 뭐 2시간 이렇게 3시간 하는데 그것도 집중을 못 하고 그러면 그거는 혼을 나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업이고 돈을 받고 그 하는 직업인데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 코트장 안에서는 그렇지만 난 밖에서 뭐 이렇게 뭐 선수들한테 전혀 타치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코트장이든 막 그런데 또 밖에도 보고 싶겠어요? 밥 먹을 때 뭐 식사할 때 보고 뭐 그리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경기가 많이 연패를 하거나 분위기 안 좋게 경기를 못하면 그건 누구나 다 눈치를 보겠죠. 근데 뭐 비신 때도 그렇고 뭐 항상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어떤 그런 면을 이제 애들은 이제 내가 제가 저 감독이 저기 진짜 진심은 아니구나 저렇게 쓰는 게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 겪어봐야 알잖아요. 네. 겪어보니까 저렇게 원래 참 장난도 내가 원래 장난도 잘 치고 네.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또 저렇지는 않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장난도 치고 뭐 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나 나이 먹은 선수들도 이제 편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 또 가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따로 이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수다도 뭐 이렇게 떨고 잔소리는 근데 난 많이 안 해요. 잔소리는 많이 안 하고 훈련 시간에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농구 얘기를 전혀 나는 코트장 안에서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선수들과 그런 소통이나 이런 걸로 그런 분의 오해를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게 선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지도자가 나한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농구를 위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한 거고 그 부분을 공과사를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불편했을 농구 팬들을 보고 이제 사과 한마디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저도 그 유튜브로가 그렇게 100만이 넘을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팬 여러분. 근데 그게 뭐 그 좋고 시큰거리 어떻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장면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 경기력이 안 좋을 때는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거였던 그거였어요.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고비만 넘기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걸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자꾸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자식을 가지신 부모님도 계시고 미혼도 계시고 어린 분도 계실 텐데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같이 싸우는데 맨날 맞고만 다니고 막 한 대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참 저는 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진짜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저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제가 이게 받을지 잘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 맞더라도 10대는 맞더라도 그냥 한 대라도 이렇게 뭐 때리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랬는데 이제 이렇게 맞으면서도 피할 때 사실 그 선수들도 항상 제가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다 똑같은 자식 같은 밖에 나가서 경기를 치고 그러면 남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우습게 보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자존심상. 그래서 좀 그 경기력을 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더 잘할 수 있게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 저도 좀 성격이 좀 많이 급합니다. 이제 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제가 그 100만을 넘었다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게 이제 불편하신 보신 분이 있다면 자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저 많이 변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영상 보고 댁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집사람이요? 집사람한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요 이거 사실 어저께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왜냐면 얘기로만 들었고 왜 일부러 안 봤냐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자신이 막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화가 나서 좀 참았어야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옛날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본 거야. 근데 어저께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이제 시즌을 앞두고 WKBL뿐만 아니라 KBL도 그렇고 원래 일본이랑 좀 교류가 많았는데 또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하고도 또 좀 있었고 근데 올해는 워낙 이 시국이 안 좋아가지고 해외 전주를 연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비시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연습 경기는 하긴 해야 돼요. 네. 연습 경기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7월 달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중간에 양양에 우리가 한번 바람을 쐬러 훈련을 갔다 오려고 그래요. 한 열흘 정도.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체육관이 아주 가서 이제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 체육관 훈련을 하고 오려고 그래요. 근데 또 산 뛴다고 또 그럴까. 근데 갔다 오면
또 한 2, 3일 또 거기 말에 이제 끝나면서 휴가하고 이제 8월부터 한 보름 연습하고 이제 박신자컵 또 나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8월 박신자 끝날 때까지는 조금 그 연습 게임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일단 우리 작년에 못 맞췄던 조직력을 지금은 어쨌든 연희도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담비가 또 이제 또 4번 5번만 해서 또 적응을 또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요즘에도 이제 그 조직적으로 하는 연습을 거의 하고 분 연습 거의 안 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실업팀도 있고 또 이제 프로팀끼리 또 이제 또 뭐 나중에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시국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 지금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아무래도 뭐 김단비 선수라던가 뭐 한채진 선수 이렇게 중심이 되는 선수들은 있는데 어쨌든 신한은행이 베테랑이 많고 어린 선수들이 좀 빨리 올라와줘야 되는 팀인데 김현희 선수가 없는 상황, 뭐 새롭게 청사진을 맞춰보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게 어떤 모습들을 좀 이렇게 구상하면 보이세요? 일단 뭐 구상도 구상이지만 지금 김수현 선수, 김단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그 전에 뭐 단비 대표팀도 왔다 갔다 하고 비신 때 훈련도 못 하고 제대로 뭐 그랬는데 이렇게 5월 달부터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몸을 만드는 게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단비 선수는. 네. 예,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대표팀 들랑달랑하고 뭐다 보면 또 아프고 뭐다 보니까 훈련도 많이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시즌 때 부상도 자꾸 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담비하고 최진이하고 뭐 수현이도 그렇고 경훈이도 요즘 뭐 많이 이제 참여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저렇게만 해주면 뭐 시즌 구상 뭐 이게 일단은 지금 구상도 구상이지만 저는요 선수가 안 다치고 가는 게 나 일단 그게 일단 그 첫 번째 구상이에요. 예, 지금 그 부상 때문에 아주 십자인데 아주 노이로제 걸려 그랬어요. 감독한테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팀에서 연습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 난 지금은 안 해요. 작년 이맘때도 또 승희가 한번 또 나갔었고 8월쯤에 거의 갔었죠. 거의 네. 8월 달에 나갔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맞춰보고 더 몸이 좀 더 올라온 다음에 그때 한 8월 중순 넘어가서 나는 그때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이제는 뭐 연습 게임 뭐 감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가 나는 이제 이 신화는 부상 여기서 누구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우리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이번 시즌은 개막이 예년보다 또 좀 빠르잖아요. 10월 10일 개막이고 그리고 뭐 신한은행은 뭐 김현희 선수는 뭐 이번에 부상이긴 하지만 이전에 다쳤던 유승희 선수라던가 김혜나 선수 같은 경우에 복귀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시즌 초반보다는 시즌 후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시즌 초반까지도 좀 맞춰가고 버티고 이런 쪽으로 좀 우리 때 신한전력에 무슨 뭐 이걸 맞추고 저기 초점을 맞추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뭐 강력한 그 뭐 우승 후보도 아니고 뭐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어쨌든 초반에 또 이렇게 우리가 6경기 하고서 또 브레이크 타임이 또 한 3주 또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까지 여자농구 막 그 전에 내가 코치할 때도 그렇고 보면 처음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2승, 3승은 갖고 가야지 1, 한 라운드에 그래야지 나중에 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또 탄력을 받고 그런 거지. 이게 밑으로 너무 떨어져 버리면 치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혜나 선수나 유승희 선수 그리고 그 김현희가 없는 상황에서도 초반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경기 중에 최소 2, 3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직력과 그런 거를 그렇죠. 끌고 예. 가겠다. 예. 어쨌든 일단은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사실 예전부터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좀 빠르게 하는 빠른 농구 이런 농구가 본인이 원하는 농구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어떤 신한은행 선수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예.
그런 스타일의 농구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잘 보셨어요. 예. 그 어쨌든 지금 감독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농구보다는 좀 이 신안의 구성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농구를 좀 찾고 계신 좀 그런 기간이라고 봐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이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 스타일도 그 선수에 따라 사실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느린 선수를 갖고 빠르게 한다? 사실 그 가능 없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마 그 적응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뭐 또 여러 군데 모이다 보니까 또 네네. 그래서 조직력을 또, 맞추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무조건 빨리 이제 조직력 네네. 맞춘 연습하는 거고 또 농구가 어떻게 40분 내 지공만 할 수도 없는 거고 40분 내내 빠르게 할 수만 없는 거고 이제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이제 가져가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잡고 그런 조직력을 맞추는 훈련에 또 디펜스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갖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갖고 뭐 우리가 또 한 팀만 그 상대를 할 그 팀이 아니니까 다 5개 구단에 대한 어떤 그 디펜스적인 공통으로 가져야 될 게 있을 것이고 따로 가져갈 때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공수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그 감독님은 사실 OK저축은행 처음 맡으셨을 때 삼광이라는 유행어를 만드셨고 작년에는 한 놈만 팬다라는 유행어를 만드셨어요. 한 놈만 패서는 안 됐죠. 사실은 작년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뭐 알잖아요. 다 두 팀 타겟을 놓고 그 팀 못 이기면 사실 그 어느 정도 성적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BNK하고 하나 원큐를 좀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근데 하셨겠죠. 그 BNK나 하나원큐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그렇죠. 똑같은 생각일 거고. 근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썼죠. 그 두 팀에 대해서는. 그럼 올해는 어떤 유행어가 나올까요, 감독님한테서? 이제 그런 거 그만하려고. 그만하려고. 이제 좀, 네. 어쨌든 감독님 스스로도 이제 두 번 다 4위를 하셨고 이제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좀 그러기 위해서 좀 뭐 늘 사실은 뭐 삼광 얘기하실 때도 그랬고 특히 작년에 뭐 한동안 뺀다 그 얘기도 결국은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올해는 이제 뭐 그런 방법에서 좀 어떤 것들을 좀 물론 빚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근데 작년에는 그랬어요. 선수도 몸 상태도 안 좋았고, 네. 예, 김단비 선수부터 해가지고 다 몸도 안 좋았고, 작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많이 했죠. 그쵸. OK 시절 네. 그때도 그랬고,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처음에 제가 그 시즌부터 잡았던 거 뭐냐면 두드려 맞더라도 다 패보겠다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김연희 선수가 이제 부상이 이탈하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데 올해는 뭐 김연희 선수가 있건 없건 간에 올해 처음에 내가 했던 구상대로 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음 경기를 해서 뭐 선수들 체력 안 변한다 그건 없어요. 이제 예, 지난 시즌과 달리. 예. 왜냐면 이제 올해 이제 일찍 시작을 했고 선수들도 몸이 저 상태로 계속 간다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서 부상 없이 계속 간다면 이제는 그 두 번 2년의 시즌하고 다르게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펀더멘탈이 지난 두 시즌과는 다른 구성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시즌을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다 덤벼 볼 거예요. 되든 되든 안 되든 이제 뭐 그거를 어느 경기를 조금 뭐 조절하고 이 경기에서 막 이제 그거는 뭐 적절하게 먹힌 경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막 이제 선택과 집중보다는 순리대로. 예. 사실 좀 이른 예측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 선수가 없는 이 시즌 감독님 딱 볼 때 6개 구단 중에서 확실히 얘네가 좀 더 버거운 상대가 되겠구나. 다 먹어요. 신한은행 입장에서. 다 먹어요. 솔직히 안 먹은 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BNK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하나원큐도 그렇고 뭐 우리은행, KB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자리고 그 선택과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길 수 있는 팀한테 승수를 챙기고 버릴 경기를 그냥 버리는 농구를 하려면은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명확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지금 판단할 때는 모든 팀 입장에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어디한테도 다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입장에서. 또 이게 뭐 잘 맞으면 강팀한테도 가끔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다 한번 승부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연전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올해도 보니까 아까 내가 그 스케줄 이렇게 보고 내려오는데 비행기하고 꼭 연전이 4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어느 팀하고 하면 그 상위 팀하고 하면 그 경기를 이제 조금 이제 선수들 조절을 하고 좀 그렇게 거기 있었는데 올해는 뭐 그거 없이 다 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팬들에게 신한은행 팬 여러분, 뭐 전년 시즌 참 그 많은 성원과 응원 감사드리고요. 또 이 동원체육관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도 참 그 예전에 관중도 많이 넣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수들도 너무 좋아했었고요. 하여튼 지금 그 김연희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해서 좀 이탈을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 신한의 어떤 그런 또 저력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준비 잘 해가지고 그 이전 시즌보다 어떻게 보면 용병이 없어서 또 뭐 이렇게 실망을 하신 분도 계신데 오히려 또 그 국내 선수를 하는 경우가 더 재미일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조금 뭐 득점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준비해갖고요. 오늘 좀 재미있는 농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키더 바스켓에서 준비한 두 주의 WKBL 오늘은 정상일 신한은행 감독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래 정상일 감독이 유머도 많고 또 이렇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오히려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더니 너무 포멀하게, 젠틀하게 본인 이미지 관리에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신한은행의 지금 처한 상황과 그 남은 과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비시즌 훈련을 진행하면서 좀 더 변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찾아뵙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일 감독에 이어서 다음 순서로는 어느 감독을 찾아갈지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팬들한테 또 여러분께 좀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나와주신 정상일 감독과 함께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독 있잖아. 그 구독 그 밑에 있는 거 꼭 좀 눌러줘. 알아줘. 꼭 눌러야 돼.